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라고. 군대 월급을 좀 파격적으로 많이 올려준다든지.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 출산율도 낮고 점점 가야 될 사람들도 적은데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 사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징집되는 병사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준모병제를 네, 국민채점단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의 후보는 국방정책 공약을 3개씩 냈습니다.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이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희가 후보 이름은 가리고 공약만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안철수 57.1, 이재명 56.3, 윤석열 53.7, 심상정 53.3입니다. 자, 점수 차이가 크게는 한 4점 정도 났습니다. 민심연구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공약이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국민채점단의 정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으로 더 강한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호응이 컸는데요. 핵 잠수함을 더 빨리 확보하고 우주 미사일 사령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과의 동맹을 지켜서 국방을 더 튼튼히 하자, 이런 공약에 관심이 컸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성과 60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 가운데에서도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예, 이건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서 병사의 월급을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4명의 후보 모두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역 장병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 공약들은 후보들이 각각 낸 3가지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낮았다고요? 그렇군요. 자, 장병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은 뭡니까? 예, 시점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안에,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는 즉시 병사에게 월급 2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2029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병역제도 개편도 관심이잖아요.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4후보 모두 모병제를 공약했습니다. 이행 시기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안에 준모병제를 도입해서 병력의 절반을 전문 부사관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분적인 모병제를 공약했는데요.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윤 후보는 204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부터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 늘 그렇죠. 선거 때마다.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정책 공약을 지키는 첫걸음, 군 장병들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군대에 가면 면회를 가장 자주 갈 것 같은 후보는 누굴까요? 저한테 물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드리면요. 군인 면회를 가장 자주 갈 것 같은 후보,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윤석열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22.6%,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도 면회를 자주 올 것 같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유권자들 사이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많죠. 이 결과만 보더라도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심연구소 최승훈 기자였습니다.